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한국을 소환한 겁니다.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 지금 지난 29일, 지금 한 3일 전에 발언한 내용이네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세계 세대가 지나면 한국은 현재 규모의 3에서 4%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머스크가 이전부터 한국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아마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내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해결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인사가 이 정도 뉘앙스로 표현할 정도면 확신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머스크가 세계 세대가 지나면 현재 규모의 3에서 4%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2024년도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그냥 24만 명으로 보죠. 그러면 남자 12만 명, 여자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2024년도 0.75였어요. 이걸 가정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24만 명이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0.75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 9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자 4만 5천, 여자 4만 5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만 명에서 9만 명이 되면 62.5%가 한 세대 만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 지난 9만 명 세대가 0.75로 또 출산율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세대에서는 33,750명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 16,875명, 여자 16,875명 이렇게 보면 이들 세대가 또 0.75가 되면 12,656명이 됩니다. 그러면 24만에서 출발해가지고 세 개 세대 만에 12,65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 본다면 5.27%가 남게 되는 거예요. 24만에서 12,000명 정도 남는 거니까. 그런데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이민 등을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머스크가 예상한 것처럼 3에서 4%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한 예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야, 이거 먼 훗날 이야기 아니냐. 나중에 어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 이미 성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3세대 요거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겪게 될 미래예요. 100살 정도 되면 이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2세대 정도만 현상 나타나도 인구 구조는 이미 박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친구들도 2세대까지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3만 3천 명 태어나는 이 현상을 볼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00명 태어나는 거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고령화로 인한 부양 비용,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어요. 설령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지금부터 해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오면 모를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가 볼 때는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볼 때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개 법무인 제가 봐도 현 시점에서 한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보다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미 골든타임 지났죠?
지금이라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골든타임 지났고 지금도 태평입니다. 최근에 약간 출산율이 좀 반등한 거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간 밀렸던 거 이제 노산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애들 걔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예요. 큰 의미 두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지만 2001년만 되더라도 40만 명대로 들어가요.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향후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급감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2000년생 이후부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최근에 반등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급반등을 하면 모를까 꼴랑 0.03 오른 거 가지고 행복회로는 돌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의 원인은 암탉이 울어서 발생한 일이에요. 혹자들은 부동산 문제다, 일자리 문제다, 뭐 각종 이야기, 수도권 집중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한여예요. 부동산을 원인으로 많이 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딸랑 3천만 원 들고 결혼하는 주제에 빌라는 싫고 아파트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 이런 한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물론 한남들도 문제죠. 부당한 요구를 하면 결혼 안 하면 될 건데 그놈의 한여를 못 잃어가지고 연끌해서 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들고 오다 보니까.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들고 오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한민국이 OECD에서 노인 빈곤율 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여들의 허영심과 물질주의로 인해 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집값, 세계 1위의 가계부채, 이로 인해 가지고 빚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영업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한여들의 허영심에서 출발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은 제가 냉정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도 가능할까 말까인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수축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아니 벌써 수축 사회를 시작했죠. 오히려 멸종 사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을 봐도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부터 시작됐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의 후폭풍. 그리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미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오산이다. 한국은 훨씬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된 사례가 없으니까 출산율도 제일 낮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올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바짝 불고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보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이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들은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결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탈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탈조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한 케이스가 유리하겠죠. 더욱이 태어날 아이까지 감안하면 손자까지 감안하면 여차하면 TA 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다면 국제결혼이 저는 필수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정치인들, 정부, 전문가, 언론 등을 보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해. 그리고 가감한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다.
즉 뭐냐?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거를 상수로 보고, 물론 운 좋게 잘 돼가지고 정상화되면 좋죠. 정상화되면 좋은데 일단은 실패할 것을 상수로 두고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지만 암탉 때문에 망한 한국을 빤스런할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미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